한국의 157만 명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빚 갚는 데 쓴다. 275만 명은 벌어들이는 소득의 70%를 빚 갚는 데 쓴다. 275 플러스 157 이렇게 하면 대략 한 330만 명, 430만 명쯤 되는데, 이 정도의 수가 결국은 빚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유지가 어렵다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50만, 500만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레 추정하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빚 때문에 짓눌려서 정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그 사회 집단 중에 가장 최소인 가정이 이제 뒤흔들릴 수 있죠. 가정이 뒤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엄마와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하고, 이 돈이 이제 마련이 안 돼서 신용카드 쓰고 대출하고, 대출이 이제 감당 안 되고 해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이제 계속 생기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집의 아이들이 이 부모의 싸움을 보고 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 눈치 안 보겠냐고요. 위축되죠. 눈치 보고 위축되고, 또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못 한다라는 생각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삶이 많이 위축될 겁니다. 뭐 그러면 결국 다른 친구들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게 될 거고, 계속 그러다 보면 이 올바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지금은 되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네요. 이 어른들도 이제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계속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, 남에게 원망하다 보면 현실이 싫고, 현실이 싫다 보면 술 마셔서 당장의 이 답답함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고,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일상에서의 삶이 좀 안정이 되고 잘 좀 사라지기가 힘들죠. 위축되고 눈치 보고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, 뭐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참 답답하고 암담하잖아요. 빚을 내고 싶어서 낸 사람 없을 텐데,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액줄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빚이 계속 불어난 것 같은데요.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빚이 있어 본 적이 있어서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. 되게 젊었던 시절에는 20대 중후반에는 이 살아가는 이제 월세가 아까워서 찜질방에서 그 당시 3,500원 할 때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. 그때도 이제 까불다가 돈 많이 깨먹었었고, 또 젊었기 때문에 금세 또 복구가 됐고, 뭐 그런 이제 기억들이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. 지나고 보니까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함부로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. 20대 30대 때 직장 다니면서 장사해보겠다고 까불어 대서 이미 이 자영업으로 말아먹어 봐서 손해를 많이 받고, 주식도 말아먹어 보고 부동산도 말아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어쭈않게 뛰어들어서 일만 많이 벌렸다가 이 돈을 많이 날려먹었던 기억이 많습니다. 지금 와서는 그래도 그런 와중에 제가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라는 거.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직장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서 직장생활을 그래도 25년째 하고 있다라는 거, 그게 제가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뭐 제가 책을 쓰든 유튜브를 하든 이건 제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, 이게 유튜브의 책에 제가 기대서 제가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직장을 오래오래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.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고,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함부로 투기하거나 까불어댈 생각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. 왜냐, 그래야 지켜지니까요. 삶이 되게 안정이 되니까요. 제가 보니까 무리하게 연끌해서 욕심 부려서 집을 산 친구들보다 그냥 평범하게 착실하게 살고 이제 저축하며 지낸 친구들이 제일 잘 살더라고요.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뭐 5년 뒤든 뭐 3년 뒤든 10년 뒤든
평가하면 누가 좀 더 잘 살고 누가 좀 더 못 산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조금 여유 있고 좀 더 괜찮으면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한 거더라고요. 아이들 뭐 먹고 싶어 하고 어디 가고 싶어 할 때 갈 수 있고 먹고 뭐 이러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. 예, 상대적으로 저나 저의 이제 아내는 뭐 특별하게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뭐 유흥을 즐기거나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외벌이인데 외벌이로 예, 번 돈으로 생활하며 사는 거고 또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또 이제 예, 학원 보내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부지런히 또 더 일해야 되고 일하면서 또 애들 더 키워야 되고 아직까지 둘째가 어려서 부지런히 더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참 많은 고민들도 있고 많은 생각들도 있고 답답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빚은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고요. 부지런히 앞으로의 시간들을 좀 잘 좀 챙겨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. 원하는 것들이 뭐 생각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우여곡절도 있고 좀 여러 이제 상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.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라도 또 부지런히 또 살아가고 또 채워내야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요. 2025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성실하게 좀 삶을 좀 챙겨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더 하게 됩니다. 요새는 분위기가 저녁이 조금만 늦어도 썰렁합니다. 백화점을 가도 뭐 대형 복합 쇼핑몰을 가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 많은데 소비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식당가에나 사람이 많지 뭐 옷가게나 아니면 뭐 신발가게 이런데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이제 그런 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직접적으로 빚 때문에 은행에 이자 내고 원금 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소비가 더 위축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겹기까지 하죠. 근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지내야 되는 건 분명한 건 빚 때문에 삶이 되게 이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우리의 삶을 쪼그라드리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심리 자체도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고요. 결국 경제적인 문제 탓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2025년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든 좀 이 불안한 이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불안들이 좀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2024년이 지나고 25년은 24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안전과 조심 또 조심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